안녕하십니까, 홍서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퓨전 360의 풀 다운 메뉴바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new 디자인은 새로운 파일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해보면요, 여기서 파일 풀 다운 메뉴바에 new 디자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새로운 메뉴바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하나, 예를 들었고 스피어를 하나 만들겠다면 평면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는 오픈은 기존에 작업한 파일을 오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파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오픈을 눌렀을 때 여기에 이제 기존에 작업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 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알람 클락을 어, 알람 클락을 클릭하고 셀렉트하고 오픈을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클라우드에서 조금 사이즈가 큰 모델을 불러오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러한 형태로 알람 클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람 시계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는 세이브는 기존에 작업한 파일을 저장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를 하나 변화를 시킨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세이브를 하면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ave as는 뭐냐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save as 해가지고 알람 클락에 오늘이 2020년 4월 1일이니까 2020 0401 이렇게 저장을 하면 여기에 이제 my first project에 알람 클락에 2020 0401 이 부분도 저장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엑스포트라는 부분인데요. 내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할 때 주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엑스포트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보면 파일 해가지고 실제로 엑스포트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PC의 어떤 위치를 지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에 STL을 이렇게 누르겠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알람 클럭에 이렇게 해서 엑스포트를 하면은 이러한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저장이 된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데요. 자, 잠깐 보시면요.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었고 지금 여기에서처럼 내 PC의 데이터에 STL을 갔을 때 이렇게 알람 클럭에 2020-0401.f3d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는 3D 프린트, STL 등의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할 때 3D 프린트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실제로 파일에 여기서 3D 프린트
누르면 이러한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실제로 이 부분을 빼면은 실제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여기 바디를 누르면은 여기서 전체가 다 셀렉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리파인먼트에서 실제로 STL로 만들 때 STL은 이제 삼각형의 덩어리로 만들어지는데요. 요거를 갖다가 부드럽게 하려면 하이로 하고 로우로 하면은 조금 거칠게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대신에 하이로 하면은 파일의 사이즈가 좀 커지고요. 로우로 하면은 파일의 사이즈가 조금 작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OK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쪽 STL에다가 allan-clark.stl 요거를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실제로 STL 파일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캡처 이미지인데요. 이거는 PNG 등의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캡처 이미지는 여기에서 파일에 캡처 이미지 이렇게 하면은 이 전체가 이제 캡처가 되는 형태겠죠. 그래서 OK 버튼을 눌러 가지고 이것도 PNG 파일을 어디에다가 넣을 것이냐인데요. 실제로 제가 이쪽에다가 캡처 이미지를 하나 떠보겠습니다. 그러면은 Save to my computer 쪽으로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프로젝트 인 더 클라우드 같이 할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 인 더 클라우드에다가 한번 세이브를 해볼게요. 그럼 이러한 형태로 지금 저장이 되고요. 여기 업로드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중간에 실제로 캡처가 된 그러한 형태의 PNG 파일을 한번 보면요. 이러한 형태로 좀 전에 캡처된 내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여기 이쪽 메뉴에서 실제로 뷰 부분을 보고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드 뷰 큐브는 이쪽에 있는 내용이 숨겨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여기서 원위치 시켜가지고 이렇게 오픈을 하고요. 하이드 브라우저는 이쪽에 있는 브라우저의 내용이 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브라우저를 누르면은 이렇게 없어지게 되죠. 다시 한번 가서 쇼 브라우저를 누르면 되고요. 하이드 커멘트는 이쪽에 있는 커멘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이드 커멘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커멘트 부분이 없어지게 되고요. 다음에 쇼 커멘트 하고요. 다음에 하이드 내비게이션 바 하면은 이쪽이 없어지겠죠. 여기서 뷰 해가지고 하이드 내비게이션 바 하면은 내비게이션 바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를 켰는데 갑자기 뭔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확인을 하면 됩니다. 다음에 하이드 데이터 패널 하면 이쪽에 있는 내용이 없어지겠죠. 데이터 패널 이렇게 되고요. 이걸 나타낼 땐 다시 쇼 데이터 패널 이걸 눌러도 되고 이쪽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하이드 데이터 패널 그리고 뷰에서 쇼 데이터 패널 이런 식으로 나타나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모델링의 명령어를 이용을 할 텐데요. 일단 베이직 펑션의 스케치 기능을 클릭해서 간단한 스케치 요소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는 이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누른 다음에 라인과 아크를 우리가 실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라인과 아크를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서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크리에이트 스케치 얘를 누른 다음에 요거는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처음 하니까요. 새로운 화면에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우고요. 그 다음에 벤치도 일단 지우고 전혀 빈 화면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엔바이런먼트 세팅을 할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밝게 하기 위해서 포토 부스를 한번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진행할 건데요. 우리가 크리에이트 스케치 버튼을 누르고 해당되는 스케치할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라인 그러니까 아크를 우리가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서 크리에이트 라인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라인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라인을 그릴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여기서 크리에이트의 라인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라인들 세팅을 해가지고 여기에 맞게 라인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크리에이트 투 포인트 렉텅글을 그리겠는데요. 사각형의 첫 번째 포인트를 선택하고 세컨 포인트 또는 너비와 높이 값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 포인트 렉텅글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투 포인트 렉텅글인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맞게 사각형을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또 하나의 투포인트 렉텅글 이런 식으로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지점 한 군데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라인과 투포인트 렉텅글을 그려봤고요. 자, 다음에는 3포인트 렉텅글인데요. 이번에는 3개의 꼭지점을 지정을 하는데요. 사각형의 퍼스트 코너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포인트 또는 디스턴스 밸류를 지정하고 서드 포인트 또는 디스턴스 밸류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렉텅글의 3포인트 렉텅글을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찍어서요. 그래서 포인트를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에 다시 오면은 여기서 포인트를 찍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형태로 하나의 포인트를 더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너비를 줘서 여기서 포인트를 더 찍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지정이 가능하고요. 자, 다음에는 3포인트 렉텅글을 봤으면 이번엔 센터 렉텅글을 작성을 합니다. 센터 렉텅글은 사각형의 중심점을 퍼스트 포인트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코너 포인트 지정 또는 높이와 너비 값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은 센터 렉탱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너비를 넓힐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정하고 너비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형태에서 이번에는 이제 원을 한번 해볼 건데 센터 다이어미터 서클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똑같이 한번 여러분들도 작성을 해 볼 텐데요. 실제로 여기에서 원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을 그릴 부분들을 선택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앞쪽에서 보았듯이 안에 원 만들고 바깥에 접원들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선택을 하고 실제 접원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접원을 만들고요. 여기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접원을 만듭니다. 자, 여기 선택을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보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투포인트 서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투포인트 서클은 원지름의 퍼스트 포인트를 지정하고 세컨 포인트 on 다이어미터를 위치시키거나 지름을 지정해서 서클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투포인트 서클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서클에 투포인트 서클을 클릭한 다음에 실제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서클에 투포인트 서클 여기서 이 부분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해당되는 원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만듭니다. 자, 다음에는 이쪽에서도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러한 형태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투포인트 서클은요 이러한 형태로 그릴 수가 있죠. 자, 다음에는 3포인트 서클인데요. 3포인트 서클은 원주의 퍼스트 포인트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포인트를 지정하고 서드 포인트를 지정하거나 서클의 지름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서클 여기서 3포인트 서클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자, 다시 한번요. 여기서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서클을 해서 3포인트 서클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 3포인트 서클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좀 키워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정을 하고 하나의 원지를 지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늘리면은 3포인트 서클이 지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면은 처음에 서클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원주를 하나 지정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늘렸을 때 3포인트 서클이 지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투 탄젠트 서클인데요. 투 탄젠트 서클은 두 개의 선에 접하는 원을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투 탄젠트 서클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여기 서클에 투 탄젠트 서클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선택해서 이러한 형태로 그릴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크리에이트에서 라인으로 일단은 먼저 우리가 라인을 하나 그려볼 텐데요. 지금 저 위에서 이 부분이 미리 선정이 돼서 그런데 다시 한번 라인을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라인 선을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빠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라인을 이런 식으로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투 탄젠트 서클을 한번 이용을 해 볼게요. 여기서 투 탄젠트 서클은 그릴 때 이 선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원이 나오는데 이러한 형태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라인을 하나 이쪽에 더 그리고요. 라인 하나 더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3 탄젠트 서클 요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를 하나 지정하고 여기를 하나 지정하고 여기를 지정해서 요 세 개에 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 개를 접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연장선을 했을 때 접할 수 있는 형태로 그리는 게 3 탄젠트 서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 탄젠트 서클까지 봤는데요. 자, 중간에 이제 이 부분에서는 동영상을 한번 보고 따라 그리기를 해보겠습니다. 2 탄젠트 서클부터 하겠는데요. 한번 보시죠. 오늘은 퓨전 360 스케치 탭에 있는 2 탄젠트 서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탄젠트 서클은 두 개의 선에 접하는 원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선 두 개의 라인을 작성을 합니다. 다음에 스케치 탭에서 2 탄젠트 서클 명령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First Tangent of Circle을 셀렉트하고 Second Tangent of Circle을 셀렉트합니다. 여기서 Tangent of Circle로 의미하는 것은 라인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을 셀렉트를 하고 그 다음에 원이 나타나면은 Radius, 원의 반지름을 지정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2 Tangent Circle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3 탄젠트 서클에 관련된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퓨전 360 스케치 탭에 있는 3 탄젠트 서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 탄젠트 서클은 세 개의 선에 접하는 원을 그리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선 세 개의 라인을 작성을 합니다. 다음에는 스케치 탭에 있는 서클에 3 탄젠트 서클을 클릭을 합니다. 다음에는 인접한 세 개의 선 First Tangent of Circle, 그리고 Second Tangent of Circle, 그리고 Third Tangent of Circle을 셀렉트를 하면은 이렇게 인접한 원이 완성이 됩니다. 이상으로 3 Tangent of Circle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3 탄젠트 서클의 엑서사이즈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도 따라 그리기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을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개에 접하는 원을 그려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일단 강의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차시에
크리에이트 3포인트 아크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